5세대 실손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더 싸지나요? 지금 4세대인데 전환해야 하나요? 비급여는 얼마나 줄어들어요? 기존 실손은 없어지나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흐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받는 5세대 실손 관련 Q&A 10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5세대 실손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먼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현재 5세대 실손은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에서 논의 중인 단계로 아직 공식적인 시행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참고할 수 있는 구조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4세대 실손은 2021년 7월 1일에 출시가 되었고 실손보험은 5년 재가입 구조이기 때문에 26년 7월부터 4세대 실손의 재가입 시점이 시작됩니다. 이런 구조를 감안하면 재가입 시점 이전에 제도 개편이나 새로운 세대 상품이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 전망과 분석일 뿐 확정된 일정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지금 시점은 확정 발표 전에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5세대 실손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현재 공개된 정부 자료와 논의 방향을 보면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비급여 보장 축소, 그리고 급여 중심의 구조를 강화하겠다. 정부 자료에서도 반복돼서 언급되는 방향은 급여, 비급여의 격차를 완화하고 비급여 이용량 편차를 관리하자입니다. 이와 함께 비급여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확대하고 과도한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장치 강화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실손은 비급여를 넓게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라 급여 중심의 기본 의료비 보장 구조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기존 실손은 모두 전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모든 기존 실손보험은 유지 가능합니다. 강제 전환은 없습니다. 다만 전환 여부를 고민할 때는 보험료 인상 흐름, 비급여 사용 패턴, 연령과 향후 치료 가능성 같은 이런 요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기존 실손이 유리한 분도 있고 전환이 유리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비급여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아직 구체적인 보장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논의 방향을 보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고가의 비급여 검사 같은 이런 비급여 고비용 항목은 보장 범위가 더 관리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실적 자료에서도 비급여 이용 편차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조정하는 방향 자체는 비교적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5세대 실손의 보험료는 더 싸지나요? 네, 보험료 자체는 지금 구조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비급여가 축소되고 자기부담금이 확대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낮아진다는 건 보장 범위도 함께 줄어든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즉, 싸다는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내 의료 이용 패턴과 맞는 구조인지가 핵심인 거죠.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5세대 실손이 나오면 기존 실손 보험료는 더 오르나요?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1, 2세대 실손은 비급여 비중이 높고 이미 인상폭이 큰 구조입니다. 새로운 세대 상품이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보장이 넓은 구실손은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사용이 잦은 분들은 보험료 변동에 더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현재 구조를 보면 전환제도 역시 마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 전환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이나 건강 상태, 병원 이용 패턴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그럼 5세대가 나오면 무조건 갈아타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특히 비급여 치료를 종종 이용하시는 분, 50대 중후반 이상, 향후 치료 가능성이 있는 분, 현재 실손 보장 폭이 넓은 분들은 오히려 전환하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병원 이용이 거의 없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20대에서 40대라면 5세대 구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유행이 아니라 개인별 판단입니다. 자, 아홉 번째 질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쓰는 병원비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현재 실손의 보험료 인상 흐름을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 실손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는 담보가 있는지 정리해 보세요. 앞으로는 실손 하나로는 병원비를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가장 현실적인 조합은 무엇인가요? 실제 상담에서 많이 선택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손의료비, 수술비, 진단비, 간병비. 실손은 의료비의 일부를 보장하고 나머지는 소득 공백을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5세대 실손의 핵심은 무조건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가 아닙니다. 내 의료 이용 패턴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Q&A 10가지만 기억하셔도 실손보험 선택에서 큰 실수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5세대 실손 논의 흐름 속에서 지금 꼭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